안녕하세요. 두연두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두연두연의 두연두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분홍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은지입니다. 기피디입니다. 더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지켜주신 게 많고 저는 끼어든 게 많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리뷰는 사춘기라는 우주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아, 혹시 황영미 작가님?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그냥 저 제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IM 스쿨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그 아이들 학교에서 전달하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 책 신작이 올라오면 알림을 해달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플에서 아이들 재미나게 새로 올라오는 책들을 많이 권해서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어서 처음에 아이들 책인 줄 알았어요. 저는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네. 권해줘야지. 이러고 이제 제가 그걸 보면 사실 제가 책 욕심이 많아서 집에 지금도 책이 많은데 계속 저런 게 욕심나서 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해두면 2달 후에 연락이 와요. 우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처음에 빌려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빌려다가 애를 주기 전에 먼저 읽어볼까? 이거 읽어봤는데 아이 책이라기보다 제 책인 거죠. 그 황영미 작가님께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셨던 그때그때 느끼셨던 그런 일화들을 엮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리뷰를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몇 장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해볼까 해요.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막 뛰어서 뒤로 가고 그래요. 괜찮아요? 네. 근데 다들 혹시 사춘기라는 우주를 잘 겪으셨나요? 제 자신이요? 네네네. 저 자신은 사춘기를 제대로 못 겪어가지고. 왜요? 강릉으로 도망가셨잖아요. 그거는 사춘기가 아니라 사춘기는 그렇게 한 번 일탈하는 거 정도. 강릉으로 처음 정말 집 나가고 싶은 건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였는데 집을 못 나갔잖아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20살 넘어서 그럼 강릉을.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재수를 그러니까 19살쯤은 되겠죠? 너무 부끄럽고 힘든데 뭔가 하여튼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죄인 된 것 같고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딜 가? 안 가봐. 이거 집 나가는 것도 나가본 사람이 나가는 거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아는 외삼촌 집을 간 거예요. 강릉으로. 여행이네요. 근데 외삼촌이 바로 얘기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집에.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맞아요. 네, 그냥 잘 쉬게 하고 돌려보내셨던. 그러니까 집 나간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못하다가 30대 중반 이후에 좀 심하게 겪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사춘기 남들 할 때 안 하고 40 넘어서 한다고 돈도 들고 힘들었어요. 엄청. 어떤 데 돈을 쓰신 거예요? 상담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막 그때? 그걸 좀 싸게 해준다고. 저 같은 시기에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났던? 싸게 받아. 갔는데 저 진짜 그거 없었으면 정말 진짜 너무 더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잘 한 1년을 그러고 지났는데 옛날에 그 사춘기 안 했던 탓인가 엄마가 맨날 밖에다가 막 우리 애들은 사춘기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착해요. 얼마나 착한데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세상에 그때 얼마나 못됐겠는지 엄마한테. 엄마 죽어도 난 안 올 거예요 막 이랬거든. 상담사한테 가서. 맞아. 한이 되죠. 그 나이쯤 되면. 사춘기를 지나갈 걸 한으로 키워서. 그 상담 선생님이 괜찮아요. 안 울어도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랬어.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춘기를 진하게 겪었어요. 혼자서. 몇 살 때쯤이요? 그러니까 고1 들어가면서부터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2년 가까이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네. 저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안 혹시 나왔어요? 성별이
그랬던 케이스였어요. 그 시기에 그럼 주변에서는 다 받아주시던 편이세요? 밖에서는 잘 모르죠. 저 동물로 나 혼자만의 그런 것들로 나는 너무 힘든데 주변에서는 잘 못 느끼죠. 약간 원래 말도 없는 편이긴 하지만 크게 티는 겉으로 나지 않았던. 그리고 몸도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늘 그냥 조금 아픈가 보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저 혼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1년 반, 2년 가까이를 그냥 지나와서 보면은 그냥 암흑 속에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 혼자서 진하게 지내셨다는 말씀이 맞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나만 아는 사춘기였네요. 그러게. 사춘기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곧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큰일 났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살짝 기대했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제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네. 사춘기라고 할 게 없는 게 늘 어디에 억눌리거나 힘들거나 힘들어요. 힘들죠. 늘 힘드신데. 형님한테 눌려 살아서 힘들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도 되게 프리하시고 뭐 아들을 일에 좌지우지하지도 않고 뭐 규율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춘기를 표출할 만한 뭐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좀 유하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뭐가 눌려서 나오는 게 사춘기인가요? 아마 저는 그 사춘기를 그 육아 전문가분들한테 유아기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살까지의 기억, 그 기억에 이제 부모의 서툼, 부모가 혹시 억압했거나 이런 것들이 사춘기 나중에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눌렸던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 과하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곧 표출되겠네요. 제가 누르나요? 근데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질적으로 부모랑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부모가 잘못이 아니라 서툴었던 거죠. 그쵸. 부모도 모르고. 근데 제가 볼 때 기피디님은 어머님이랑 꽤 잘 맞아요. 내가? 왜냐하면 별로 터치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터치하는 거 것도 제일 싫어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스킨십 좋아해요. 애정결핍은 좀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저도 제때 못 지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냥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뭐 알게 모르게 지나갔는데 되게 모범생이고 싶었고 약간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말썽을 안 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저희 집이 되게 엄하셨어요. 9시가 통금이었거든요. 언니들은 7시가 통금이었고 그 시대 때 그랬어요. 대학 때. 대학생 때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저희는 9시였어요. 들어가면 그 칭찬받는 게 대학생 아닌가요? 근데 이제 풀려서 제가 9시고 제가 넷째니까 셋째 언니까지는 7시였고 7시면 수업 듣고 바로 뛰어가야겠네요. 제가 얼핏 기억에 아빠가 셋째 언니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잖아요. 네. 데리러 가셨던 기억이 나요.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왜 아이들을 집에 안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안동이시죠? 그쵸. 본가가. 그렇죠. 어, 굉장히 엄하셨고요. 네. 저희 동네가 좀 외지기도 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큰맘 먹고 12시인가 들어갔어요. 집이 문이 활짝 열려있고, 사방팔방 불이 켜져 있고, 식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네. 진짜. 그리고 아빠는 이미 몽둥이를 하나를 찾으셔서 깎으셨어요. 몽둥이를 깎고 계셨어요. 아니 그 위치잖아요. 저희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동네니까 네. 막 숲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럼 나무 뭉퉁한 혹시 얘가 어디서 나쁜 애를 만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방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잘못인데 어떡하지? 근데 저를 보고 되게 맥이 탁 풀리신 모습을 봤었죠. 왜냐면 걱정이 너무 되셨던 거고 그 시절만 해도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학교를 다녔지만 경기도였기 때문에 오는 시간과 들어오는 길 이런 것들이 위험했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사랑받았네.
근데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모르고 이제 억압이라고 느꼈으니까 이제 아마 문제였죠. 차이죠. 사랑과 억압은 한끗 차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소탕의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출중한 언니들 사이에서 저는 이러나 저러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딱히 눈치를 보겠다기보다 환경적으로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저도 그 분홍소금처럼 막내딸은 태어난 것 자체가 출중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랬죠. 근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얘기 듣고 자란 것 같아요. 하나 달고 나오지.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엄마는 항상 딸만 내시니까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죠. 워낙 옛날 분이시고. 그래서 사춘기를 저도 늦게 겪다 보니까 저는 아기 낳고 온 것 같아요. 아기 낳고 얘를 보면서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육아와 동시에 막 그걸 겪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큰아이한테 좀 미안하죠. 그 시기에 그 아이를 집중해서 봐줘야 될 때 제가 약간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문구가 와닿았던 거예요. 아이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들며 말대꾸를 하면 얘가 자기 언어를 가지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니 화내지 말자. 아이가 마음 근육을 쌓는 중이니까. 그렇지만 눈 부라리며 말하는 태도는 고쳤으면 좋겠구나. 라고 써 있는데 저 부분이 그 자기 언어를 가지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부분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 시기를 좀 받아준 사람들이 저희 시대 때는 많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사실은 저도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그런 식으로 말 이쁘게 안 해? 약간 어디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은 다 키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 그 말을 어른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고쳐주는 건 괜찮은데 그 부분을 좀 견뎌주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도 보면 억압당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를 갖게 되자 강철 멘탈도 동시에 얻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동감되지 않으세요? 진짜 억압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자연스럽고 다 들어준다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게 온전히 이렇게 개방적이진 않다라는 느낌 저는 저한테 받거든요. 왜냐면 저도 누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장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언어라는 게 네. 단순히 말이 아니라 글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림이나 음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어요. 거니까. 사람들마다 즐겨 쓰는 표현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주는 그 주변의 진짜 어른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진짜 어른이라는 단어가 되게 고프더라고요. 난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쩌다 어떡하지? 어른이니까. 그러니까요. 다 어쩌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게 죽을 때까지의 일이 진짜 아닌가. 어른이 뭐예요? 저는 되게 포용해주는 이 어른. 네. 어떠세요? 이것도 다 다를 것 같아서. 진짜 어른의 나만의 내가 진짜 어른이라고 느꼈을 때, 내가 진짜 어른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기준? 말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제가 그걸 못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좀 리드해 줄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지금 내 아이에게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걸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항상 그게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언제 되나 막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냥 포기할까 그냥 생긴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친구처럼 그냥 그런 엄마로 그냥 갈까 막 친구도 선생님인데요. 친구도 아니고 어떤 때 막 동생 같고 너무 좋은 엄마인데.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돼. 제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달라서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피디님 어떤 게 어른 같으세요? 뭐가 어른일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래, 잘 이게 포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과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의 지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채워지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준이 다 다를걸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금방 기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진짜 어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먼저 산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까지 한번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나 여기서 하나, 그 얘기하니까 나는데, 그거랑 또,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중요하죠. 근데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못 살 것 같아. 절대. Me too. 그래서 멀었구나 이러면서 안 되겠구나 이랬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달라서 맞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의가 다르게 내리고 계실 텐데. 진짜 다르네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한 어른만 생각했어요. 저는 감정적인 게 취약하기 때문에 애들 상대로 화가 날 때 취약한 게 진짜 애 아니라 같거든요. 풍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기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주시니까 그게 좋네요. 맞거든. 아니 여지까지 하면서 기복이 심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풍부하다라고 언어를 바꿔서 들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좋게 포장하시지 말까 이런 포장이 느낌. 아니라 사실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감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뭐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복이 상대방한테 부정적으로 전가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뿐이지. 있는 건 좋은 거죠. 저는 없기 때문에 감성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기피디님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왜 본인이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 게 감정이 들락날락 하면은 본인이 불편하거든요. 그 분명히 내가 이러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는 불편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느낌 뭔지 알겠고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른으로 생각하는 건 일희일비하지 않고 약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뿌리가 깊고 고요하게 뭘 봐도 괜찮은 사람이 어른 같은데 그런 어른 진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바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진짜 다르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했다가 좋은데요? 제가 훌륭해요, 조금.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화냈던 순간들,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애들이 얼마나 부당했을까.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인간인데 화낼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긴 한데 근데 잘했던 건 그때 그거에 대한 사과는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죠. 잘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읽었던 또 부분이죠. 엄마가 진짜 항상 평정심에 막 화도 안 내고 막 항상 막 너무 보담스러워. 저리야. 스님들 몰구해요. 스님도 싸워요 서로. 진짜 이상할 것 같죠. 아니 근데 이게 평생 가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랬다가 일로 와. 이랬다가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치. 일관성 없는 걸 애들이 힘들어해.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해라. 맞아. 그 말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제목에 느껴지실 거예요. 볼빨간 사춘기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네, 나의 사춘기 얘기. 좋다. 네, 지금 겪을 아이들,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음악입니다. 저 이 첫 소절에서 소름 돋았었어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저도요. 속으로 그랬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 자살 안 돼,
사라지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소중한 살아있잖아. 사람이야. 질기게 살아있어요. 최근에 사라지고 계세요. 살이를 너무 빼셔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하는 약간 코믹 버전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높아서 떨어질 때 아프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되게 공감했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봤으니까 여기 숨 막혀서 죽겠는데 약간 이런 거. 쉬운 방법이 뭘까? 뭐가 있지? 고통 없이 그냥 조용히 갈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가 신기하다.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운 그 핵심이 뭐였을까? 존재?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하다. 도덕님은 존재일 수 있거든요. 예, 제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더덕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죽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 해본 이유가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죽음은 안 되지라는 생각 그냥 바로 약간 동시성으로 왔던 것 같아요. 죽고 싶은데 죽으면 안 되지 막 이게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죽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때 생각했으면 사춘기는 사춘기였네. 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맞아. 진짜. 근데 용기가 없다. 생각에서 멈춰서 다행히 실행하지 않았던. 막 이렇게 맞아. 하면 이거 있고 근데 맞아. 나한테는 용기가 아직 없구나.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요?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기피디님 안 해봤나요? 기피디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다 그랬어. 인간이에요. 그치. 인간이었구나. 네. 역시 저는 가사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남자들은 가사를 좀 안 듣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그렇더라. 맞아. 몰랐어. 의미 부여를 여자들이 더 많이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가사를 그런가 봐. 맞아요. 맞아요. 가사를 봐? 막 이러더라고, 내가. 약간 문자도 여자 쪽이 더 많지 않아요? 문자를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문자 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자 쪽이 더 비율이 높지 않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기호 뭐 이런. 문자를 딱 보내면 이 통으로 이거의 의미를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가진 게 별로 없으니 감탄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엄마인 본인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이셨던 거예요. 누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엄마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왜냐면 그게 별로 없어서 아이들한테 줄 게 없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뭐 이런 경우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감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저거 새겨야겠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뭐지? 왜 와닿지 하고 쓰다가 제가 탁 쳐지는 게 뭐였냐면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어. 이럴 때는 세상 깔아앉았었거든요. 근데 저걸 딱 쓰고 그래 나도 가질 게 없는데 이 작가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가진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이거 뭐지? 이 아이러니함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떠오르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문장이에요. 가진 거 혹시 말씀해 보실래요? 엄서요. 나는 엄서. 저거 막 끝까지 뇌에 다 새길 거야, 저거 말을. 죽을 때까지 떠오를 때가 새길 거야. 저는 이 작가님 사실 이 책 때문에 처음에 뵀던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읽을 때 작가를 잘 안 보더라고요. 그냥 그 책을 좋았으면 책만 멈추고 근데 보통 작가가 좋다 그러면 찾아보고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 책이 좋으면 거기서 끝. 이 책을 막 뭐 새기고 좋아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근데 이 작가분한테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셨지? 그리고 왠지 육아 후배들한테 내가 먼저 가본 길이어서 작가의 입장을 내려놓고 같은 엄마 입장에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딸랑 한 장으로 그 다음 노래를 틀어볼까요? 주제를 나누다 보니 너무 빠르대요. 괜찮은데? 괜찮아. 제 맘대로예요. 수연이다. 네. 아니 이 노래를 찾다가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연이가 부르면 더 좋지. 네. 이 노래 고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막 이 문장이랑 어울리는 막 별 키워드를 다 막 다 올렸어요. 뭐. 잠깐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풍요 속의 빈곤인가? 빈곤인가? 막 이러면서 했는데 노래를 못 고르는 와중에 딱 이 노래가 이렇게 그냥 떴거든요. 근데 듣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이잖아요. 느낌이. 이문세 버전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비교가 너무 된다. 신기하죠. 그 뒤에 잔상처럼 같이 기억이 되는 게. 이문세도 좋지. 그치. 오리지널이죠. 이 앨범이 베스트 히트 앨범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문세 앨범들 중에서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맞아. 끝나고 LP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있어요? 네. 진짜? 듣고 싶다. 근데 저는 이수연 양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좋아. 음. 천사 목소리. 맞아요. 원래 음악을 잘 안 듣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 막 누구 지금 한 게 아니라 비긴 어게인에 나왔을 때 부르면서 얘가 이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알았었거든요. 대단해. 맞아요. 그 다음 파트는 제가 그냥 그 손글씨 써진 대로 파트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갑니다. 제 맘대로. 이번 거는 제가 약간 이 관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 간의 서열이 느껴진다면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럼 내 친구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늘 분홍소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계셔야 돼요. 역시 소금이었어. 소금. 그리고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주제. 나만 이상하고 나만 이런가? 막 이런데 꼭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보면 너를 무시하고 할 말도 못하게 만드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런 친구는 네가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라고 그 친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저도 저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친해야 되고, 얘가 좀 맞춰줘야 되나. 그러니까 속상하고 삐지는 거 다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유연하게 못했던 것 같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애들한테도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랬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거를 사실 피해를 줄 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등 돌려도 된다라는 걸 왜 그렇게 돌아와서 어렵게 말했을까. 그치. 네. 그래서 그 부분 전 되게 사이다였어요. 저걸 저렇게 확. 맞아. 애니어그램 8번은 이건 그냥 통과예요. 또 유형이 있죠,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느껴. 맞아요. 본인이 나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패. 맞아요. 네. 근데 저거 그 양희은 선생님의 릴스가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뭐가 떴냐 하면은 나는 30대에 암이 걸리고 나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근데 사람을 꼭 많이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요즘도 강아지랑 둘이 있어. 외로워도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진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낸다는 강박은 없어도 되는 거고 또 그 얘기 하잖아요.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래매. 맞아요. 좋은 사람만 그냥 인연하고 두루두루 다 잘 지낼 필요 없다는 왜 이걸 안 가르쳐줬을까? 그걸 왜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저는 사실 새삼 최근까지도 저걸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뭘 한 거지? 이게 맞아. 살짝 올라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놓아지려나 보다라는 느낌도 받으면서 좀 사이다였어요. 저 부분이. 저래도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작가님이 딸내미를 혹시 키운? 아니요. 제 기억에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피니님한테 남자들도 저런 교우 관계로 고민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건 기질 문제라고 봐요. 그쵸. 남자들도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약간 서열 얘기가 나왔을 네. 때 남자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쵸. 남자들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서열화 시키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한 부분이고 그거에 의해서 아들내미가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 아들내미가 살짝 촉촉한 스타일인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그 분홍소음이 아드님도 좀 약간 촉촉한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다 쳐내다. 그럼 다행인 거죠. 그치. 그럼 다행인 거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표현듀어님? 왜요?
신상 털리셨어요. 어느 동네 사는지. 어머나. 왜요? 상관없죠 뭐. 마지막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지? 나도 아까 그 생각했는데. 남양우유일 수도 있는데 지읒이 걸리네요. 아까 그 전페이지에서 밑에 거 네. 다 보였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저런 사진을 찍으면서 그거가 신상 털린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신상 농담이죠. 아니죠. 그렇긴 한데 다들 저거를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뿌옇게 처리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해요.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인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따라서 가린 적은 있어요. 거의 이게 맞아. 저 제가 또 주변에 또 이렇게 귀도 얇고 막 같이 가잖아요. 가려야 되나 이랬는데 별로 큰 의미가 이거는 없더라고요. 타인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딸내미한테 늘 혼나가지고 딸내미한테는 미리 검열 받고 네 사진 뒷모습도 검열 받아야 되더라고요. 나 뒷모습 막 썼는데 아이가 나오는 이거 사진. 괜찮니? 하고 물어보고 맞아요. 그거 나도 모르게 또 올렸다 또 혼나고 엄마 맞아요. 내리고 그래서 저도 주로 아이들은 뒤통수 나온 사진. 뒤통수도 앞보다는. 물어봐야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가리시는 분들은 그 이유인 거죠. 저는 다른 맞아요. 이유가 있나 했어요. 그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PPL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라도 저를 찾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기 위한. 올라가나요? 그럼 기꺼이 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올렸는데 늘 형이랑 아들 둘이었나 봅니다. 더 공감되죠. 네네네. 늘 그래서 더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럼 이것도 신상. 괜찮아요.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환영할게요. 네. 늘 형이랑 비교당했고 열등한 자리에만 있었던 아이는 자기의 언어를 꾹꾹 삼킨 거였다. 내가 한 일은 웅크리고 있는 아이한테 손을 잡아준 일밖에 없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던 게 이게 엄마나 아빠가 노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첫째면 첫째, 둘째면 둘째 그 자리에서 오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바운더리 쳐주고 한들 본인들이 느끼는 게 그것마저도 없앨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해줄 일은 손을 잡아주거나 그 아이를 응원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 대고 뭐라 하기가 더 쉽지. 저렇게 조용히 평온하게 손을 내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렵지 저거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딸이랑 성격이 반대여서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해요. 그럼 아이는 T형이라 너무 자기는 괜찮았던 거야. 나만 그렇게 내가 상상했던 거야.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저만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아요. 진짜 마음을 하는데 나 혼자 과대. 그래서 얘 마음 아팠겠다 막 이러고 저는 나름 내가 어른이니까 좀 이렇게 참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혼자 생각이었어. 얘는 괜찮았던 거야 이미. 괜찮지. 머리를 똑똑하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애들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파악을 어떻게 하지? 나랑 다르다 그냥. 근데 어쨌든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랑 네가 뭐래든 일단 엄마 말 들어랑은 좀 다르니까 이 자세는 되게 멋진 자세. 혼자 저건 되는데 막상 일상으로 가면 제가 약간 이렇게 막 말이 먼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올린 탑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너 이런 캐릭터였니? 막 이러면서 막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큰아이한테 형이니까 양보해라는 소리를 여지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이 와닿던 게 그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둘째만 이뻐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양보하라는 얘기 형이라고 오히려 둘째한테 양보하라 했으면 했지 너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최대한 안 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하고 애쓰고 항상 큰애를 먼저 신경 쓰고 했는데 그 첫째라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티내지 않더라도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날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거에 한계구나. 도리어 공감을 얻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던데 남자들이 첫째를 되게 이뻐하고 맞아요. 엄마들은 막내한테 맞아요. 시선이 간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듀엔듀엔님 같은 경우도 막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잖아요. 도리어 아들내미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가 봐 라는 식으로 이 얘기해서 공감을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안 바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랑도 막내인데 외동아들이거든요. 누나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신랑은 첫째 편이에요. 난 무조건 첫째야. 둘째 낳기 전부터, 또 둘째 낳기 전까지도 얘가 태어나도 자기는 항상 첫째가 내가 첫째 편이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둘째를 편애를 하면 신랑이 둘째를 괴롭혀요. 그리고 큰애를 괴롭히면 둘째를 괴롭혀요. 그렇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첫째 아들 건들면 나는 둘째를 가만두지 않겠다. 재밌는 가족 관계네. 근데 또 신랑 같은 경우는 첫째면서 아들이 하나니까 첫째한테도 마음이 가나 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그냥 녹나 봐요. 다르대요. 저는 못 느끼는데 옆에서 너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첫째한테 그렇게 권유를 안 해서 내가 괜찮게 했겠지가 아니라 에너지로 다 느껴 애들은. 그래서 도리어 진짜 공감받고 야 이거 진짜 힘든데 그렇다고 너는 그냥 안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도리어 낫지 않나. 도리어 남편분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막내가 그러니까 둘째가 어찌 보면은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부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실망이 더 큰 것 같아. 맞아요. 사람한테 크게 상처를 주는 건 나를 이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 오는 상처. 이게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얘기하고 공감대를 얻고 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안 예뻐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살아온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라고 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큰애한테 대해서 어떤 잣대가 생겨서 큰애인데 왜 저렇게 하지? 얘는 왜 아직도 이러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싹 샤워하듯이 없애는 거를 연습하면은 그냥 얘도 엔데라고 연습하면은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어쨌든 일부러 내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러면 아이도 그걸 알아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아이들 사이사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이 클수록 그 제가 생각했던 육아의 방향을 다시 아이들과 함께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설정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지까지 나는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혼자 애를 썼다면 이제 애들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주고 저도 솔직하게 이제 더 열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설정을 다시 하는 것. 선배님들은 어떻게 설정을 다시 하셨나요? 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친구나 아닌 동생은. 그것도 제 설정이죠. 내 방향을 딱 설정한 거니까. 설정, 포기 버튼. 네.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죠? 네. 제가 이 부분, 성장이란 그런 거다.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것. 육체든 정신이든.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곳에서 성장통을 겪어서 그런지 뭔가 성장 그리고 과거의 나 이런 단어들 보면 약간 그냥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요. 다 흡수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것 다들 결별하고 사세요? 저는 꾸역꾸역 다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별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결별하면 안 될 것처럼 결별이 아니라 뭐든지 다 과거에 나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처럼. 그래서 계속 무겁게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되게 거기서 나의 삶을 딱 단절시키면 너무 후련한 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절했다고 그렇죠. 없어지진 않아. 거기 있는데 그냥 내가 방향을 거기를 안 바라보고 등을 돌리고 딴 데를 가도 괜찮아. 그게 좀 조금 그 느낌을 알겠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연이 왔다가 사람이 가기도 하고 내가 이게 연결된 부모와 계속 자녀로 있다가 내가 어른이 되기도 했는데 부모와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어른이 된 채 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계 맞아요. 속에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묵은 채 그냥 계속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거였어 하고 딱 정리하고 그냥 그건 거기 두고 나는 새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괜찮다는 거 알고 나니까 진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저는 결별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받아들임. 지금 교체로 두고 가는 걸 받아들임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인정해버리지 않고 그냥 나의 그 전에 내 모습을 외면하는 거랑 그 모습마저도 내 모습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찾아갈 수든지 만들어가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 비슷한데 제가 조금 다른 게 뭔가 지금 생각해봤어요. 그 받아들이는 거하고 결별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와 저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그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를 질질질질 끌고 40대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40대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 엄마도 미숙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뭐는 안 됐냐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그 엄마란 걸 짐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노모지만 내가 엄마가 할 일은 엄마가 할 일,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돼. 그걸 딱 분리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가 내 숙제처럼도 안 느껴지고 내가 할 바는 하지만 그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딱 단절을 해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무슨 누구와의 의리, 도리 막 이런 거에 묶여 살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내가 그 짐을 다 맡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면 됐어라고 딱 끊어버리는 것도 어느 순간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도 약간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 결별이란 단어가 저한테 와닿던 게 나는 저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러지 않으면 아예 지고 가든지 거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채로 이게 오래 와버리니까 아니야 결별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딱 거기까지 하고 정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원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돼? 약간 저는 그런 느낌?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뭐 효를 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책임 안 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부담이 하진 않았어요. 마음의 질질 부담을. 그 부담으로 그냥 사는 거죠. 맞아. 근데 그 부담 있으나 없으나 사실 더 잘 사는 게 좋을 건데 하는 건 똑같아. 맞아요. 하는 건 그래서 똑같은데. 더 무겁고 맞아. 과감히 이것도 약간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이 말은 항상 성장과 함께 나오는 익숙한 패턴인 것 같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맞아. 그래야지. 네. 맞아. 그래야 되는데 저게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약간 나를 방어해야 되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저 스스로 선택하는 법. 사실 그치.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맞아. 저도 사실은 이게 육아하면서 저도 익히면서 아이들한테 선택해라라고 알려주기 시작했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길라잡이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저한테 와닿았던 문장이고, 그리고 일단 남 탓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수시로 마음속으로 빨리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 입 밖으로 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수시로 그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라고 남 탓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실망한 것도 결국 내가 선택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실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남 탓을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맞아요. 조금은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내 탓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역으로 좀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남 탓을 하는 것 같으면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 내 탓만 하면 혹시 남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것도 균형이네. 내 탓만 하면 또 그것도 병이 되니까. 병이에요. 건강하지 않아. 근데 진짜 그 책의 문장 이런 리뷰를 할 때 느끼는 건데요. 진짜 여기도 기질들이 다 다르지. 다 달라.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그게 너무 다르죠.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이 훌륭하고 이걸 떠나서 어떤 문장을 보면 본인은 이거 그냥 평상시에 되는 맞아요. 건데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어떤 건 보면 막 와닿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 기준으로 제가 꽂힌 거에 쓴 거니까. 근데 이런 다양한 너무 신선하고 주연주연님의 좋아요. 애니어그램하고 MBTI 다 적어놓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는 걸로 하죠. 패널들에 대한 MBTI하고 애니어그램 다 적어놓고. MBTI가 뭐죠? 저요 ESTJ. FJ. 그러네. ESFJ. 딱 느낌 오네. 저는 ENFP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희망하는 걸 근데 공사라면 항상 그게 나왔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걸 찍었나 봐요. 제가. 그치. 난 이럴 것이다라고. 난 그렇다라고 찍었는데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NF랑 SF가 다르대요. 제가 NF잖아요. SF랑 NF가 다른 점은 SF는 현실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감정을 동감하고 살아요. 근데 NF는 저 우주와 저 인류와 근데 제가 없어요. 옆에 이분한테 제가 없어요. 옆에 사람과 F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제일 손해보는 거는 F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사춘기 온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N이 아니군요. N 아니고 S. S예요. S고. 이분도 논리를 NT랑 ST가 다른 게 ST는 현실에서 필요한 걸 논리적으로 있죠. 좀 전에 같이 하셨던 우리 이름이 뭐였지? 미더덕? 네, 옛날 이름. 김영희님은 김영. 미더덕님은 ST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인 거. NT는 전체의 체계 안에서 모든 거에 이 구조를 맞추어서 그 호기심이 달라요. 우주의 원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ST신가요? S랑 N이랑 거의 중간인 것 그렇지. 같아요. 약간 경계선. 경계선을 제일 균형 좋네요. 균형 잡힌. 아니 되게 뭐든 항상 뚝심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중심이 딱 서 계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되게 새로운데요? 와닿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안 헷갈리네. 오. 딱 그리고 두현두현님이랑 더덕님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NF, SF 헷갈리면. 맞아요. 그러네요. 본인도 SF잖아요. SF죠. 네. 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 통하는 거군요. 근데 그거 끝이 다르지. 그쵸, P고 그쵸, J고. 그쵸. 그리고 맞아. 예전에 제가 T였던 적도 있어서 약간 그 경계선이구나. 감정적으로 조금 덜해 보일 거예요. 좀 차가워 보일 거예요, 제가.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성적으로 보여요. 이성적으로. 존경합니다. 이성적인 분들. 아주 예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 뭐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확실히 노선 확실히 지켜야지. 그 밑에 자기 유형대로 느끼시는 거 댓글 더 이렇게 올려주셔도 재밌을 너무 것 같아요. 재밌겠다. 저는 뭔데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막 이런 댓글 기대할게요. 네. 좋아요 대신 댓글. 네. 여기에서 또 네 번째 음악을 듣겠습니다. 네. 되게 딱딱 끊기는 느낌 들고 좋죠? 네.
그 마지막 주제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네. 육아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라고 한다. 품 안의 아이를 넓은 세상에 당당하게 내보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운다. 사춘기는 그 자립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니 겁이 나겠지. 그러니 허세도 떨고 반항도 하는 거 아닐까? 어쩌겠는가? 결국 운전자는 아이다.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힐 훈육이나 잔소리 대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에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해야 될 자립시켜야 거잖아요. 되는데. 우리가 자립해야죠. 그쵸, 그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일단 이 나이 자립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자립시킨다기보다 제가 자립을 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네. 네. 맞아요. 다 아는데 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향해 아이는 아이의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다들 제대로 운전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